반도체 규제가 똑같이 2차 전지 쪽에서도 규제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 건지 거기에 또 이제 우회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나올 텐데 2차 전지의 최대 악재는 그겁니다. 예, IRA 법안 폐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 이거는 또 만만치 않은 불확실성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이폰 15 판매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중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아이폰 안 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의 아이폰 판매 그 얘기는 뭐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게 여파가 퀄컴까지 미쳐갑니다. 그러게요. 퀄컴이 7%인가 10% 빠진 것 같아요. 더 많이 빠졌어요, 퀄컴이? 네, 7%. 7%. 예,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너희도 판매 못할 텐데 해외 쪽이다 보면 너도 해당될 텐데 그러면서 좀 확산되고 있고 어제 아이폰 부품주들 다 밀렸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제재가 엔비디아 쪽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나 있거든요. 아니 메이트 60 딱 까보니까 이거 뭐야? 다 부품 조달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규제가 더 촘촘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여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텔은 오히려 반사이익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인텔이 한 3% 이상 올랐을 겁니다. 플러스 3% 올랐는데 왜 반사이익이냐면은 그래도 파운드리 진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TSMC는 어제 한 2% 빠졌는데 만약에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되거나 조금 더 나가서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대안을 찾을 게 어디겠느냐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인텔이다. 솔직히 인텔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본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네. 많은 투자가들이 걱정했던 게 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그렇죠.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결국 인텔이 가장 큰 파운드리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제 막 돈 투입해서 막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테일러 공장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짓고 있고 어젠가 나왔던 얘기는 이 공장을 또 얘기를 합니다. 테일러 옆에.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다 승인 받는 거죠. 그러면 너도 키워줄게. 좀 불안해 TSMC.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한테는 악재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떠오르는 또 하나의 변화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뜯어봤더니 안에 들어간 게 LPDDR4가 아니고 5입니다. 네. 5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최첨단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에이 저거 그냥 화웨이가 2020년 전에 그때 비축분 가지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랬을 수 있어. 근데 DDR5입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SK 하이닉스 어제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충분히 수출 규제에 따라서 좀 미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렌인가 거기 도시에 있는 거에서 들어갔을 가능성 또 이제 DDR5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디램 매출의 우시죠. 이쪽에 50% 이상은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솔직히 규제는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중국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못하는 거에 바운더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은 또 고민이 빠지는 거죠. 저것까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에 올해까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쪽은 열어놨는데 이때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이쪽까지 터치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당장은 SK 하이닉스는 이게 잘 팔리잖아요. 네. 큰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화웨이가 지금 뭐 하자마자 출시하자마자 다 팔렸다니까 네. 물량은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SMIC에서 담당해서 7나노짜리를 해서 이제 공급해서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턱도 없어요. 양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금부터 들어가서 뭔가 대규모로 만약에 몇 천만 대씩 뽑아낼 수 있는 물량을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직 의문이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손 내밀면 이쪽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이걸 가지고 규제를 이제 물론 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떤 강한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불안감은 있겠죠. 근데 당장은 들어가서 이거 잘 팔린다 그러면 수혜거든요. 그런 쪽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나쁜 것도 있는 두 가지를 다 안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죠. 중국하고 만약에 이게 갈등이 없었다 그러면 엄청난 호재죠 지금.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미국 규제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페널티 받을까봐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속 아니라고 우겨야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도 참 장사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 잘한다고 얘기 못하는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런 심정.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 직접 수출은 하지만 3자를 돌아서 네. 암 수출 뒤돌아서 이제 몇 단계 건너서 수출되고 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암 수출이요? 암 수출? 수출도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암수. 네. 암거래? 밀매 뭐 이런 거. 오, 그런 다시 봤어. 볼매. 볼매? 밀매? 예, 죄송합니다. 자, 볼매 선생님 가시죠. 네, 볼이 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 또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의 반도체 또 이렇게 미중 간에서 갈등하고 있고 또 하나는 2차 전지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갈등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가 첫 번째 EVE 에너지라고 중국에 있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된 4위 정도쯤 됩니다. 4위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손자 회사 EVE 에너지 아메리카랑 거기다가 보니까 다임러 트럭이면 벤츠 계열이죠. 그렇죠. 예. 이거랑 또 미국의 파카, 예, 이것도 픽업 트럭 업체입니다. 일렉트리파이드 파워, 일파파, 예. 요 회사 세 개랑 같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2차 전지를 제조하기 위해서 딱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요거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같이 지분, 그러니까 3사죠. 여기 3사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지분을 하는데 일단 중국 업체는 10%만 딱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냐? 지난번 반도체 규제법 봤었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합자본에서 들어오는 거를 딱 막기 위해서 규제를 지분을 25% 넘기면 이거 중국 기업으로 보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를 한참 뒤로 한 10%만 딱 지분을 취득하고 이렇게 미국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들어온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가는 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딱 라이센싱 계약해서 로열티만 받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인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처럼 뭐 수익의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 업체긴 한데 아유 우리 돈 안 벌어가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써 둘러가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게 들어와서 아이고 큰일이네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무지 많은 규제를 좀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국 반독점 규제법 이거 통과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투자 심사 관련된 것들이 중국자 붙었다 보니까 이게 거쳐야 될 게 엄청 많대요. 그렇죠. 네, 이거 심사 끝나는데 한 2년도 걸릴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2년 만약에 심사가 끝났는데 뭐 한 1년 걸렸다. 그럼 이제 들어간다. 공장 짓는데 또 앞으로 1년 반, 2년. 그럼 앞으로 3, 4년 뒤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고 이제 중국이 들어오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아직 요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중국이 미국에서 규제 노 해버리면은 또 무산될 수 있는 위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잘 보시게 되면 트럭 쪽입니다. 트럭이면은 용량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LFP로 되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LFP가 아니고 다른 요즘 뭐 얘기하는 다른 계열로 우회를 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처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두 가지 시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직 현실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이 남았다.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 시장을 할 수 있는 네. 들어갈 수 있는 악재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고 네.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이 기업들은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거든. 그렇죠. 돈 들어갈 그러니까 헛돈 쓸 일은 안 하거든. 네. 가능성이 보이니까 한다는 것 자체는 구멍이 지금 많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단 조만간 법안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 규제와 똑같이 2차 전지 쪽에서도 규제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올 건지 거기에 또 이제 우회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또 하나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CATL하고 포드입니다. 네. 네. 이것도 여기는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CATL이 라이센싱만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일단 그래서 진행이 되느냐 이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6개월 됐거든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중입니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나마 지금 공장 건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시안광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난리 났었죠. 예, 이거 가지고 했던 게 일단 공장 들어가요. 근데 이게 폭스바겐이 지금 24.7% 지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폭스바겐 걸로 알고 결국 보니까 중국 업체인데 이게 들어가서 되게 복잡한 거죠, 지분 관계가. 네. 일단 뭐 우리 한국도 막 합작회사 자꾸 세우잖아요. 저거 돌파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폭스바겐 회사로 봐야 돼, 아니면 중국 회사로 봐야 돼,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은 공장 건설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건 진행 중.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장 우려됐던 게 그거죠. 중국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건설하게 되면 일단 지금까지 한국이 어느 정도 배리어라고 하는 장벽 쳐놓은 이쪽에서 타격을 받느냐. 일단 1번은 아직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2번도 진행 중이고 딱 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진행 중인데 이걸 또 중국 업체로 보느냐 했다는 얘기도 또 많은 상황들이라 보니까 이게 일단은 하나의 또 불거질 수 있는 계속 얘기다 보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하시되 이제 이제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들은 만만치 않다. 이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지난 증시에서도 봤지만 네. 이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악재들이 그냥 별 지장이 없는데 그렇죠. 하락할 때는 저게 막 나오는 거죠. 자꾸 막 이 주가를 더 누르는 요소. 그러니까 요새 2차 전지주가 안 좋잖아요. 네. 흐름이. 네. 그러니까 저러한 것들이 자꾸 외부 충격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하면서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지. 그렇죠. 원래 안 좋을 땐 안 좋은 노래만 들립니다. 네. 좋을 땐 기분 좋은 노래만 들리고요. 근데 안 좋을 때 안 좋은 노래만 들렸지만 준비는 안 좋은 쪽에서 좋게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뭔 쌉소리야. 요새 나 어저께 이 얘기를 들었거든. 쌉소리가서 이게 뭐가 이게 개소리의 좋은 말이라며요. 그런가요? 난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좀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 얘기를 쓰더라고. 쌉소리 차 안에서. 뭐 대표님이 젊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욕하신 거죠 지금. 아니 이러면서 좀 젊어 보이려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근데 더 근본적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미국 정치 지형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야. 트럼프가 다시 그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이거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니까 지금 IRA가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다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2차 전지의 최대 악재는 그겁니다. 네, IRA 법안 폐지 그리고 또 트럼프 형님 와서 이제 다 그냥 이건 말도 안 되고 되돌리는 거 그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한국도 총선이 있겠지만 미국의 대선 이거는 또 만만치 않은 불확실성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때 솔직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범법자잖아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소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섹터들도 막 왔다 갔다 변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참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뭐 머리 아프겠네요. 네. 그러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2차 전지 지금 어쨌든 지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거 장기 투자로 가져가면 돼라고 믿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 뭐 관련한 뭐 2차 전지 주식들 들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어제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일단 개인적으로 진입했고요.
아, 네, 그래요? 예, 자리 어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일단은 가장 많이 빠진 거 BM을 좀 아, 사봤고, BM.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산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들어서 왕창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아마 여기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최대한 여기까지도 밀리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별로 진입하는 흐름들에 따라서 내가 뭐 시장 흐름들과 맞춰서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가격 맞아 한 번에 딱 사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바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산 것만 팔면 됩니다. 네. 생각했던 게 다 안 들어왔는데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봤을 때는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럴 때는 뭐 시장에서 관심 높을 때 빼고 또 안 좋은 뉴스 가지고 다 주가를 끌어내릴 때는 그럴 때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악재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뭐 그런 투자 심리 아니면 부정적인 거에 따라서는 이겨내야죠. 네, 그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번 단기 투매를 유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쫙 하고 밀었다가 거기서 단기 만들어내고 여기서 또 공매도 들어온 것들 이제 청산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여기 한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또 변화를 보고 액션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계속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된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 크다. 저는 그렇게 대응할 생각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면은 오늘 반등합니다. 반등해서 탁 전환해서 위쪽으로 돌리는 모습 적어도 여기면은 이제 내가 꺾어내리게 되면은 한 105만 원대 이상으로 한번 시도를 할 자리인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일반적으로도 대응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그냥 아예 시가의 밑에서 될 때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긴 좀 대응을 좀 늦추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뭐 100만 원대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리 봐가지고는 또 진입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인데 일단 지금은 가격이 빠르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보고 혹시나 또 탄력도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또 다음 자리도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는 에서도 지금은 서서히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그 FTSE 자금은 도대체 언제 들어와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거는 생각보다 지난번 MSCI보다는 개인적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3천억에서 5천억밖에 안 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그 금액이 시총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수급 압박의 요인은 공매도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또 불법 공매도 관련된 쪽에 조사 내용 보셨습니까? 네, 그 외국인들 지금 이번에 새로 적발된 거 70%가 외국계 투자사라고 85%입니다. 85%예요. 네. 거기다가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뭐 규정 아니 돈이 보이는데 무시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데 그 벌금 네. 이게 10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게 우리 징벌적 이게 그러니까 한번 그 번 돈에 몇 배 나와야 이게 무서워서 못하지 아예. 몇 배가 아니라 사형이죠 사형. 남의 돈을 그렇게 지금부터 너무 끔찍해. 착즙. 그거 보고 열받아서 와 그러면서 끊기는데 돈 내고 그냥 아니, I'm sorry.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변호사 예. 모시고 이 예.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결국은 이 수기 작성이 가장 큰 문제. 이걸 왜 전산화를 그러니까요. 못하느냐. 해야 대한민국 IT 기술 가지고 못한다고요? 우리 그러게 네. 이 IT 기업들로부터 우리 1,000만 원 상금 걸고 한번 아이디어 공모해볼까? 제가 만들게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하세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와, 그러겠습니다 해야지. 그러고 싶습니다는 어디서 이 정치적 발언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여의도잖아요. 정치적인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거 보고 진짜 어제 제일 짜증난 뉴스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진 것도 더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보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첫째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요소수 관련된 쪽 이것도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중국에서 또 수출 금지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소수 뭐 유니온 모터리얼즈나 뭐 비료 업체들 이거 관련해서 한번 또 쫙 때려보다가 네. 자리 나오면 그냥 어차피 시장 오늘 재미없을 테니까요. 뭐 단기 매매 할 생각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시장 그래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리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비만 당뇨 관련된 쪽 하나, 또 폐암 마켓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근데 유한양행 쪽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유한양행, 또 오스코텍 이런 회사들 또 변화가 나온지 하나. 일단 제약바이오에서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입니다. 로봇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좋은 얘기 다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은 추격 매수는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그런 쪽에서 밀리면 사는데 어차피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봇 쪽이나 AI, 오늘 AI 쪽도 미국에서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출렁이면 나올 텐데 보니까 그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루시아라고 하나요? 네. 이게 환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가 환각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언어적인 LLM 쪽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다 보면은 똥단지 같은 소리 합니다. 네, 그걸 환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루시아는 지금 오픈 AI 그 챗GPT보다 43%를 줄였다고 합니다. 직접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솔트룩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 잘 파느냐.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로봇이나 AI나 다 좋은데 스토리만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만드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는 제 관심은 삼성 SDI, 엠노 딱 이 정도에서 그 다음에 솔트룩스 같이 이제 나가나 안 나가나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AI 의료 쪽에서는 뭐 말씀드린 종목들 외에 요즘 노을이라는 종목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단키트 쪽에서 AI랑 붙여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없고요. 자리 보고 또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요즘 또 보다 보니까 셀바스 쪽도 괜찮네요. 네, 모델이 괜찮네요. 그래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돈 버는 거 여기에 관심이 높은 거고 로봇은 다른 거 지금 나오는 거 별 관심이 없고요. 아직 주구장창 AMR 네, 수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 봐서 T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 계속 또 그쪽은 로봇은 그만 볼 것 같습니다. 당분간요. 네. 네, 그리고 또 아이폰 쪽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5 판매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중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아이폰 안 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설문조사 보니까 아니 그거 들고 어떻게 내가 그 공무원 그렇죠. 들어가느냐 이미 안 썼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번에 왜냐면 미국도 네. 그 뭐지 틱톡 쓰지 말라고 네. 이미 그랬잖아요. 그 관련 기관들 네. 직원들은.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젊은 이번에 막 신입 뭐 무슨 공무원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기존부터는 직급 있는 사람들은 안 썼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결국에는 이거 판매량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는 유가가 강세인데 약해요. 오히려 이거 특이한 거 아닙니까? 유가 강세면 원래 이런 쪽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지연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 비싸다 보니까 일단은 다 이거를 지연시키대요.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내년 지원도 국내에서는 예산이 감축되다 보니까 타격이 있는데 다음 보시게 되면 지연입니다. 그러면 넘겼다는 얘기죠. 다시 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들어올 때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풍력 업체들 같은 경우도 급락 중입니다. 근데 가격 메리트가 서서히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노린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낙폭 과대. 네.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 지금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CS윈도도 지금 주가가 엉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부 그 진행되는 것들이 이 PF 대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네. 금리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이 그것도 그렇죠. PF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이 더 문제고요. 태양광 하나솔루션이지만 너무 안 좋아. 태양광은 계속 강조드린 게 안 좋다. 이거는 무슨 IRA 법안 통해서 해서 나오는 뭐 지원과 가지고 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안 좋다. 반등하게 되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풍력은 좀 다른 얘기 같아가지고 일단 눈길은 가장 급하게 밀려가지고 또 하락하는 각도가 거의 수직 하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한번 누가 손절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오히려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이밍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쪽이고 그 밖에 나머지들은 수급 들어오는데도 강한 종목 그러니까 반등하는 게 SK네트워크에서 꾸준히 움직이다가 외국인 기관 사는데 주가는 밀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흔들리게 되면 자리는 한번 볼 생각이고요. 뭐 태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이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자리 보고 일단 한번 봐야 되지 않나.